네, 새해 인사드리는 댓글화 시간입니다. 새해는 이 댓글화 들어가기 전에 미리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부탁드립니다. 뭘 맨날 했던 건데 갑자기 저희가 마지막에 부탁하니까 안 해주시고 지금 자 미리 보시기 전에 눌러주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올라왔던 질문에 앞서서 먼저 소개글부터 MG 새마을운동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이건 또 장순아 이야기를 제가 캡처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장순아님, 기아 시절 우남동에 있는 사우나에서 봤습니다. 왜 별명이 권총류가 아닌 스나이퍼 같은 장총류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민망하실까봐 아는 척은 안 했습니다. 당시 기아 선수 여러분이 있었지만 기억에 남는 건 장순아뿐입니다. 엄지척을 13개 받으셨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네. 아, 저 이거 보고 혼자 진짜 빵 터져가지고. 네. 저도 봤어요. 이 댓글 그러니까 봤는데 이게 권총류가 아니라 이 스나이퍼가 저거 장총. 근데 제가 우리 사우나 같이 가봤잖아요. 아니, 저는 장순아 사우나 많이 갔잖아요.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빙고. MG 새마을운동이 장순아 아니에요. 네, 잘못 보셨어요. 아니에요. 사우나에서 보신 분 아닙니다. 이거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네네, 아니에요. 자, 치고 달려라님께서 지난주에 저희 영상을 보시고 올리셨는데 호랑이랑 눈싸움 영상입니다 하고 하는데 이게 뭐였냐면 타이거 선수들이 그 동계훈련 때? 네, 동계훈련 때 그 눈싸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그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그 지나고 나서 이 댓글을 보니까 저 그 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김성환 선수 이런 선수 막 그 동물원 가가지고 이렇게 진짜 웃기죠. 호랑이랑 눈싸움을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84년에, 그러니까 83년에 우승한 다음에 84년에.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만약 지리산 같은 데 가서 산 뛰고. 지금은 산 뛰면 안 돼요. 아니, 거기 발목 다치고 무릎 다치고 해가지고. 여기 영상 보면 투수들이 산 뛰고 하고 이제 뭐 옛날에 제가 기억나요. 저도 이제 90년도에 입단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3일턴으로 운동을 하는데 항상 마지막 날 조선대학교 그 뒤를 뛰었습니다. 그 산을. 런닝. 네.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올라왔던 댓글 소개해드렸고 댓글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휘바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장순아, 질문 있습니다. 구창모 마무리로 박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대치가 높은데 기대치만큼 못 띄워주는 게 현재 상황이잖아요. 마무리가 몸에 맞을 수도 있고 이젠 선발이 아니고 약간 기대치를 낮춰서 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마무리로 풀 시즌 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구창모 선수를 돌리는 건데. 저는 반대. 반대십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구창모 선수는 이 몸에 대한 불안감이 늘 갖고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저는 오히려 구창모 선수를 휴식을 조금 더 줍니다. 그러니까 선발 뛰고 쭉 쉬게 해주고 다시 원래 선발로? 그 한 번 등판하면 5일 쉬고 아니면 이제 주 2회 등판하게 되면 4일을 쉬고 등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구창모 선수가 완벽하게 회복을 할 수 있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등판으로 5일을 가는 게 낫지 마무리는 언제 등판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공을 중요한 순간이면 계속 몸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더 오히려 힘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창모는 회복력도 느린데다가 부상 경력이 2번이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주 계속 공을 던지는 보직은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해주면서 오히려 선발이 나을 수 있다. 그렇죠. 선발을 관리를 해주면서 제가 말했던 일주일에 한 번 등판이라든가 한 번 등판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휴식을 조금 더 다른 투수들보다 하루 이틀 더 주는 그런 방식으로 구창모 선수를 선수로서 조금 더 부상을 덜 당하고 롱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 나름대로 7일 로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호준 감독이 뭐 시민혁 선수도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텀을 길게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재헌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이번에 두산 타격 코치로 박성민이 왔는데 요미우리에서 연수를 받고 왔지만 1군에서 시작하는데 그런 경우가 흔한가요? 라고. 흔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연수를 받고 만약에 오더라도 그러니까 1군에서 바로 뭐 타격 코치가 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퓨처스에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선수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그리고 이제 프론트 쪽에서 1군으로 이제 올려면 되겠다. 약간 이런 식의 코치 수업이라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성민 타격 코치의 이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아니죠. 연수 끝나자마자 바로 1군 타격 치고 그러니까 그만큼 박성민 타격 코치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리고 또 이제 이승엽 감독이 이제 박성민 선수하고 또 삼성 라이온즈 시절에 또 오랜 시간 또 선수 생활을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신뢰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파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흔한 기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송재웅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26년도부터 아시아 쿼터제를 하는데 작년에 뛰었던 시라카와 K쇼가 다시 KBO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올 가능성이 있죠. 있죠. 근데 지금
두산 베어스 시절에 마지막에 팔꿈치 부상을 당해서 글쎄요, 이 부상 영역을 안고 있는 선수를 과연 구단에서 다시 데리고 올지에 대한 의문점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네. 뭐 다시 뭐 그 독립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또 낸다고 한다면 시라카와 선수가 다시 국내에 돌아올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아시아 쿼터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도입이 된다면 어느 나라 선수들이 많이 올까요? 일본이 가장 많이 올까요? 대만은 아마 그 KBO 리그에 오는 것보다는 미국에 아마 진출을 좀 많이 할 것 같고. 그쪽으로 가고. 네. 아무래도 일본 사회인 야구팀 쪽이나 이제 그 세미프로가 있잖아요. 호주는 호주 쪽에서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쪽 두 나라에서. 그러니까 일본 독립리그라든가 아니면 호주 세미프로 그쪽에서 좀 많은 선수들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댓글에 올라온 질문이었고요. 자, 바로 본격적으로 MLB 파크 들어가겠습니다. 강백호 7억 주는 대신 내년에 21억 받겠다. 강백호 선수가 사실상 2억 9천에서 7억이 됐으니까 4억 1천만 원 인상이 된 거잖아요. 김도영 선수가 MVP를 받고 4억이 인상이 됐을 거니까 이거는 진짜 파격이죠. 김도영 선수보다 1천만 원이 더 인상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어떤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가 이제 FA니까 다른 팀으로 옮겼을 때 그만큼 보상금을 받겠다. 세게. 라는 어떤 그 하나가 또 깔려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그 파격적인 금액을 또 보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강백호 너를 분명히 잡을 것이다. 구단에 대한 관심.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있네요. 하나 올해는 5강 확실 만장일치. 요거 저도 저거 했었는데 요거 했습니다. 저도. 요게 요 안케이트 했어요. 하셨습니까? 제가 그 본 거로는 장선아가 그 삼성의 정규 시즌 우승 공호 아닌가요? 네. 이제 그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저도 기아가 세게 이긴 세요. 세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기아를 이제 꼽으니까 그럼 과연 이제 대항마가 누가 될 것이냐. 근데 대항마가 사실 기아의 대항마가 삼성 그리고 LG거든요. 삼성, LG. 그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기아와 맞서기는 전력이 확실히 기아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기아를 뽑으니 저는 삼성을 한번 꼽아서, 왜냐면 삼성이 확실히 뭐 겨울에 투자를 또 많이 했고 또 선발들도 강화를 시켰잖아요. 뭐 기아가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그냥 대항마로 뽑은 거예요, 저는. 여기 기사에는 야구 해설위원 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5강 진출 예상팀으로 기아와 삼성, LG, 하나 등 4개 팀이 만장일치의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KT 위즈가 4표, 롯데는 1표를 얻었다. 근데 우리 야구라라든가 이제 이런 그 5강 후보를 이제 결정할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해설자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해설자가 막 5강을 꼽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꼽아달라고 하니까 꼽아주는 겁니다. 저희가 무슨 뭐 이걸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돈을 받는 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기 싫은데 그냥 해달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5강 꼽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삼성 뽑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뭐 맞춘 사람 누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삼성 맞춘 해설위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이걸 뽑았을 때 그 해설위원도 야 니네들이 뭐 야구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 이렇게 뽑았구나. 근데 우리 팀은 내가 봤을 때 5강 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5강을 꼽지 않았는데 올해 너무 잘해가지고 또 5강에 들었어. 그럼 얼마나 좋지. 작년 꼽고 싶습니까? 해설위원도 못 맞췄는데 내가 맞췄어. 이런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볍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가볍게. 가볍게.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 점 보는 것 같이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객관적으로 봐도 한화전력 최근 10년 중 올해가 가장 나은 것 같은. 아무래도 이제 엄상백 선수, 심우준 선수 들어오기 진짜 크죠. 그죠. 장진혁 선수가 이적한 부분은 좀 아쉽지만 뭐 외야 한 자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수들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선발 로테이션이 좋긴 좋아요. 맞아요.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고전은 했지만 일단은 뭐 자기 몫을 해줬고 문동주 선수가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의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엄상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근 몇 년간 성적을 계속 꾸준하게 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그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직 젊은 선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동주만 좀 잘해준다고 한다면 로테이션 좋죠. 와이스는 뭐 검증이 됐고 폰세가 좀 뭐 들쑥날쑥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사실 뭐 일본 또에서도 활약한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수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절대 밀리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불펜 주현상 있죠. 그다음에 뭐 이민호 같은 경우 한승혁, 피승준도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작년에 성적을 또 잘 내줬고. 그러니까 진짜로 구성한 대로만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이글스는 충분히 5강에 들어갈 수 있는 전 전력이라고 봐요. SBS 기자, 홈 경기를 2경기밖에 못하는 건 수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여러 구단들이 목소리를 내서 다시 2-3-2 복귀 결정.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홈팀, 그러니까 1위 팀한테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줘야 된다고 그래서 몇 년 전에 바뀌었죠. 2-2-3으로. 2-2-3으로. 네, 근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다 2-3-2로 합니다. 7판 4선승제는. 네. 근데 7판 4선승제에서 2-3-2라는 건 사실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포스트시즌 자체가 정규리그 우승팀이 유리한 조건인데 네. 근데 이렇게 따지면 또 그러면 안 입고 뭐 정규리그 우승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올라온 팀의 팬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7판 4선승제를 하는데 2경기밖에 보지 못한다? 이거는 좀 아쉬울 수가 있죠. 네, 그런 걸로 생각을 했을 때 2-3-2로 바꾼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KBO 리그의 모든 구장이 거의 대부분 18,000에서 한 25,000석까지 네. 이제 구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2-2에다가 잠실에서 3연전을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다 이제 KBO에서 그 흥행 수위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잠실로. 요즘은 이제 다 거의 대부분 야구장들이 잠실 구장과 비교를 해도 이제 관중 수입에서 이제 거의 밀리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2-3-2. 네. 네. 그래서 바뀌었다. 네. 150억 근처 제시하면 강백호는 둘 중 한 팀으로 갈 것 같음. 근데 강백호 선수가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를 잠깐 한 것 같아요. 가고 싶었던 팀이 기아 타이거즈였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제가 얼추 들었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강백호 선수가 어느 팀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높은 거는 사실 KT에 잔류하는 거죠. 그렇죠. 잔류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KT 네,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강백호 선수가 만약에 지금 올해 압도적인 성적을 냈다. 그리고 수비 포지션도 만약에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건처럼 포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성우 선수가 이제 나이가 좀 있고 있으니까. 허리가 이제 고질적으로 좀 안 좋다 보니까 장성우 선수의 출전보다는 강백호 선수의 포수 출전을 조금 더 늘릴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 만약 강백호 선수가 진짜 보여줬어. 한 시즌을 소화할 수 있는 포수 능력을 보여준다. 보여줬어. 그러면 이거는 뭐 완전히 뭐 난리 나는 거죠. 네. 타격 성적이 뭐 원래 뛰어난 선수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보겠습니다. 2년 동안 은퇴하라는 말 많이 들었다. LG에서 어쩌면 마지막. 김현수 선수. 네.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가 이제 2년 동안 보면 성적이 좀 많이 하락했죠. 근데 특히 이제 홈런 부분. 맞아요. 이제 많이 줄다 보니까 이제 김현수도 이제 천하의 김현수도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제 30대 후반이니까. 장타력이 진짜 급감했죠. 근데 김현수 선수도 이제 4년 계약, 6년, 그러니까 4+2년 계약이 지금 4년째인가? 아마 5년째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계약 기간이 만약에 끝났을 때 LG에서 근데 이제 김현수도 이제 기록이 이제 걸려 있다 보니까 근데 기록이 걸려 있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김현수 선수가 이제 장타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의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뭐 출루율이라든가 뭐 이렇게 볼을 보는 능력이라든가 뭐 컨택 능력 이런 것들은 좀 꾸준하게 보여주게 되면 그래도 또 LG 구단에서는 또 신뢰감이 좀 들겠죠. 오래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결국엔 본인의 문제죠. 네네. 양현종은 내년 FA 때 얼마나 받을까요? 나이는 88년생이지만 참고로 한 살 더 많은 류현진이 170억, 2살 더 많은 최정이 110억. 양현종은 100억부터 시작이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류현진 선수하고는 좀 비교가 다 안 되죠. 류현진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를 이제 활약을 하다가 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에서 배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100억을 넘기기는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봐요. 아마 이제 셀러리 캡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올해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해서 연봉들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셀러리 캡의 압박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내년에 FA가 6명인가 7명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선수들 모두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몸값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다가 기아 타이거즈에서 양현종 선수는 거의 프랜차이즈, 그렇죠. 프랜차이즈에다가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근데 양현종 선수가 다른 쪽으로 다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구단 내에서도 또 이제 양현종 선수가에 대한 대우를 거에 걸맞는 또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100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양쪽 모두 머리가 아픈 상황이죠. 특히 이제 구단 쪽에서 오히려 더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냐면 또 보낼 수 없는 선수니까. 보낼 수 없는 데다가 성적을 계속 꾸준하게 내줬고 양현종이 없는 기아를 생각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을 심작단장이나 맞춰줘야지. 수뇌부가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섭섭하지 않게 또 대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또 성적을 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은 지금부터 사실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MLB 파크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저희 끝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구로 라진다. 대꾸로!